안녕하세요. 건물의 진심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건물 투자를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은 투자를 잘하지는 못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 행위는 동일한데 왜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최근에 투자한 사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강남구에 있는 대지 70평 정도의 건물을 올 근생으로 리모델링 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주로 하는 성향이고요. 이번 현장은 다가구 주택을 매수한 거여서 룸이 좀 많았어요. 사무실이나 상가로 사용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룸 구조를 없애기 위해 구조 보강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대수선 허가를 맡아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무소와 시공사가 필요하겠죠. 리모델링 시에 이 두 가지 용역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진행했던 업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곳과 같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수소문하여 두 가지 용역 모두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먼저 인허가 접수 일을 도와주었고 시공사에서는 착공계 서류까지 준비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했던 업체와 일했던 경험에 빗대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조금씩 안 맞으면서 제가 예상했던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건물 투자의 경우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그 리스크는 연쇄적이기 때문에 세부 일정에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현장에서 제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일을 진행해왔던 업체에 그대로 용역을 줬더라면 이미 일하는 스타일을 서로 알고 있으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럼 스트레스가 덜 하겠죠? 하지만 기존의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난 후에 느낀 점은 나와 잘 맞는 업체가 생기면 끝까지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업체보다 새로운 업체가 더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리해 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방식은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매출이 700억 정도 나오는 아는 형님이 있는데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볼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미 일을 같이 진행했던 업체들이 바로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보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는 걸 제 아는 형님은 5분 만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함께 성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사무소와 시공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도 관계를 잘 맺는 게 좋겠고요. 혹시나 부동산 투자가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뭔가 막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건물의 진심인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